너도 우리 일부가 되어라. 괴기의 검은 손이 오춘자의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부적을 던졌지만 소용없었어요. 부적이 괴기에게 닿는 순간 타버리고 말았거든요. 오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이미 이렇게까지 자랐단 말이냐? 정하늘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괴기의 힘에 밀려났어요. 할머니! 하늘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괴기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곧 모든 놈들이 우리처럼 될 거야. 괴기의 검은 자국이 할머니 목에 생기면서 오춘자가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 괴물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요한 하나의 비밀과 두 가지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집니다. 하늘아, 이번 비는 평소 비가 아니다. 할머니 오춘자가 장독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은 유난히 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핏비다. 정하늘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32살의 나이에도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할머니, 핏비가 뭐예요? 죽은 자들의 한이 하늘에 다 내리는 비란다. 이런 날이면 저승과 이승 사이가 흐려져. 오춘자는 장독대의 항아리 하나를 어루만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30년 전부터 봉인해둔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네가 태어날 때도 이런 비가 내렸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야. 하늘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신문사 기자인 하늘에게는 익숙한 출근 신호였죠. 할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조심해라. 하늘아, 오늘은 특히 조심해. 오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린 후 서울로 향했죠. 지하철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빗물이 유난히 붉어 보였어요. 다른 승객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하늘의 귀에는 빗소리와 함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하자 부장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 기자, 오늘 재개발 지역 취재 나가. 어디요? 구로구 쪽 시장 재개발 현장.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야. 하늘은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할머니의 경고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구로구 재개발 현장에 도착한 정하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빗물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야. 하늘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한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죠.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 했거든요. 재개발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반쯤 허물어진 건물들 사이로 비가 흘러내리면서 마치 건물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늘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네, 지방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취재 중이에요. 아이고, 여기서 뭘 취재해요. 이 동네는 이미 끝났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죠. 언제부터 재개발이 시작됐나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엔 모두 좋아했어요. 낡은 집들 대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니까.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죠. 저기, 아이 소리 안 들리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아이요?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귓속으로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울고 있었고, 그 울음 사이로 어른들의 비명소리도 섞여 있었죠. 여기야, 우리 여기 있어. 왜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아? 너무 무서워. 목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하늘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양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자님, 괜찮으세요?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늘에게는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손을 대보니 피었습니다. 저기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나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언제였어요? 15년 전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시 숙소로 쓰던 건물이었어요.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죠. 아이들도 12명이나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모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엔 하늘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재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기 누전이라고 결론 내리고 끝이었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고 누가 그런 결정을 했나요? 재개발 조합장이요.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덮었어요. 화재 다음 날부터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하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실을 밝혀줘. 이번 목소리는 어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으려 했지만 소리는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죠. 기자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늘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그때 화재의 현장 자료나 사진 같은 게 남아있나요? 글쎄요. 아마 교회에 있을 거예요. 당시 구호 작업을 교회에서 주도했거든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우산을 접고 빗물을 맞으며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물에 젖을수록 목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 하늘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소리들이 녹음되었나 해서였죠. 하지만 녹음기에는 오직 빗소리와 아주머니의 목소리만 들어있었어요. 내게만 들리는 소리구나. 하늘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핏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승과 이승 사이가 흐려진다는 말이요.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하늘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귀에서 흘러나온 피는 멈췄지만 목소리들은 여전히 들려왔어요. 마치 하늘을 따라오는 것 같았죠.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늘은 작게 중얼거리며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정하늘이 들어서자 예배당 한쪽에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신문사 기자입니다. 15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늘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저는 김영희 집사입니다. 그 일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당시 교회에서 구호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자료가 남아있나요? 김영희 집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모두 정리하라고 하셔서. 하늘이 더 질문하려던 순간 집사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목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집사님, 팔이. 이건 옛날에 다친 거예요. 김영희 집사가 급하게 소매를 내렸지만 하늘은 그 반점의 모양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손바닥 같은 형태였거든요. 교회를 나온 하늘은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늘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이상하다. 할머니, 서울로 올라와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오춘자는 손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지금 출발한다. 2시간 후 할머니는 큰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향과 부적, 그리고 작은 징이 나왔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대무의식에 필요한 것들이다. 대무요? 오춘자는 심각한 표情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다. 한 사람 원한이 아니라 산자들의 피와 욕심이 합쳐져서 괴귀가 된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의 귀에 또 다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봐줘.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복수해줘. 목소리들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하늘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오춘자는 재빨리 손녀의 손에 부적을 쥐어줬습니다. 이걸 꽉 잡고 있어라. 부적을 잡자 목소리들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 괴귀가 뭐예요? 일반 귀신은 자기만의 원한을 품고 있지만 괴귀는 다르다. 여러 원혼이 합쳐져서 생긴 괴물이야. 이놈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기억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 오춘자의 설명을 듣던 하늘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최근에 이 동네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아까 만난 아주머니 말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밤에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오춘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시작된 거구나.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작은 북을 꺼냈습니다. 하늘아, 지금부터 작은 굿을 해서 그놈의 정체를 확인해보자. 여기서요? 바로 화재가 났던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에게는 목소리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화재가 났던 건물터 앞에서 오춘자는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북을 치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나오너라, 나오너라. 숨지 말고 나와서 네 정체를 드러내거라.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은 몸서리를 쳤어요. 그때 건물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서 검은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은 마치 핏물 같았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죠. 그리고 콘크리트 벽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나왔구나. 오춘자가 중얼거린 순간 건물 벽면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수십 개나 겹쳐 붙어 있고 팔다리도 어른 것과 아이 것이 뒤엉켜 있었죠. 엄마, 살려줘. 왜 우리를 버렸어? 복수할 거야.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울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하늘은 무서움에 뒤로 물러섰지만 오춘자는 계속 북을 쳤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말해보거라. 괴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오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그녀를 노려보는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우리를 죽인 놈들 모두 죽여야 해.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냐? 무고하지 않아. 모두 똑같아. 모두 우리를 외면했어. 괴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건물들이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리창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오춘자는 부적을 꺼내 공중에 던졌습니다. 이 부적의 힘으로 니를 봉인한다. 하지만 괴귀는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봉인,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 강해졌어. 부적이 괴귀에게 닿는 순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미 이렇게까지 자랐단 말이냐. 괴귀가 천천히 오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괴귀의 힘에 밀려났죠. 할머니, 하늘아 도망가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괴귀의 검은 손이 오춘자의 목을 향해 뻗어왔거든요. 너도 우리 일부가 되어라.
그 순간 오춘자의 목에 검은 자국이 생기면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오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괴기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곧 모든 놈들이 우리처럼 될 거야. 그리고 괴기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하늘의 귓속에 계속 맴돌았죠. 하늘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 괴물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하늘은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괴기의 모습과 할머니가 쓰러지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네, 손녀입니다. 할머니께서 극심한 쇼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내일쯤 깨어나실 겁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병실에 앉아있던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기자님이세요? 김용희 집사입니다. 아, 집사님. 무슨 일이시죠? 혹시 오늘 그 건물 근처에 가셨나요?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갔었는데요. 그럼 보셨을 거예요. 무엇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늘은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김영희 집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하늘은 작은 찻집에서 김영희 집사를 만났습니다. 집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기자님, 저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 자료가 남아있어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에요?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 태우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해서 몇 개만 빼돌린 거예요. 김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그때 화재 현장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조합장이 목사님께 준 봉투 사진이에요. 하늘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재 현장은 참혹했어요. 불에 탄 건물 잔해 사이로 작은 신발들과 장난감들이 보였거든요. 집사님,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무서웠어요. 조합장 김철수가. 그 사람이 무서웠거든요. 김영희가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목의 검은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저도 그놈한테 당했어요. 15년 전 그 밤에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는 구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철수가 와서 말했어요. 아무도 구하지 말라고. 그냥 다 타버리게 놔두라고. 뭐라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아이들이 있다고 소리쳤죠. 그때 그놈이 제 팔을 잡으면서 김영희가 팔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팔이 타는 것처럼 아팠고 동시에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네 가족은 안전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합장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 딸이 위험해진다라는 목소리가. 하늘은 김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찻집 안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하늘과 김영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사님,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이 찻집을 나서려던 순간 김영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기자님, 저기. 하늘이 김영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찻집 유리창에 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 도와줘. 목소리들이 유리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김영희의 손을 잡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사님, 혹시 김철수 조합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옛날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재개발 현장 근처에 있거든요.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김철수를 만나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집사님, 저 혼자 가볼게요.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기자예요. 이런 일이 제 일이거든요. 하늘은 김영희와 헤어진 후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허름한 컨테이너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기자입니다. 15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늘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김철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중요한 건 이 사진 속 진실이죠. 왜 구조 작업을 막으셨나요? 김철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구조 작업을 막았다고요? 하하, 막은 게 아니라 도와준 거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김철수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문을 잠그고 불이 잘 번지도록. 하하하.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철수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직도 들려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고마워, 고마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컨테이너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긁는 소리 같았어요. 저기 안에 뭐가 있나요? 김철수가 뒤돌아보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하늘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김철수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어요. 하늘은 안도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철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하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오춘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에는 여전히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아, 왔구나. 오춘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김철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하늘은 김철수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오춘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늘아, 그건 이미 그놈한테 완전히 잠식당한 거다. 잠식이요? 괴기는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부터 조종한다. 죄책감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넘어가지. 오춘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무슨 말씀이에요? 피피가 내린 지 3일째다. 만약 오늘 밤까지 괴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놈은 완전체가 되어버린다.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완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되지. 오춘자는 보따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늘아, 오늘 밤 방송국에 가자. 방송국이요? 응.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굿을 해야 한다. 그래야 괴기의 힘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문사 부장이었죠. 하늘 기자, 어디야?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와.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현장에서 생방송하기로 했어. 주민들 반대 시위 때문에 급하게 잡힌 거야. 하늘과 오춘자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 기자들, 그리고 재개발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하늘 기자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카메라 앞에서 재개발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송 도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깜빡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조명의 문제가. 그 순간 스튜디오 벽에서 검은 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점점 더 많아졌어요. 으아악. 스태프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손이 그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모두 침착하세요. 하늘이 소리쳤지만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튜디오 천장에서 괴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대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십 개의 얼굴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팔다리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와 사람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를 외면한 놈들 모두 죽어야 해. 괴기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오춘자가 나타났어요. 하늘아, 지금이다. 할머니는 큰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괴기가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모든 원혼들아, 돌아가거라. 니들의 원한은 이제 그만. 하지만 괴기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 괴기가 오춘자를 향해 검은 촉수 같은 것을 뻗었습니다. 오춘자는 부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괴기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할머니! 하늘이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괴기의 촉수가 오춘자의 몸을 감쌌습니다. 너도 내 일부다. 이제 함께 원한을 풀어보자. 괴기가 오춘자의 생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안 돼. 하늘은 카메라를 들고 괴기를 정면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15년 전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원혼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괴기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들은 재개발 조합의 은폐와 방치로 인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괴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해. 진실을 말하지 마. 괴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늘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철수 조합장은 화재 당시 구조 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보상금을 아끼기 위해서요. 괴기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우리는 강해졌어. 그런데 이가 보여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니들이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괴기의 힘은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요. 시청자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TV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괴기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어. 괴기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춘자가 괴기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장 강력한 부적을 꺼냈어요. 이제 니들 차례다. 사람들이 니들을 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부적이 괴기의 중심부에 붙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빛이 터져나왔어요. 고마워.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괴기의 목소리가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야.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어. 스튜디오 전체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괴기는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웃음이었죠. 생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늘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정하늘은 할머니 오춘자와 함께 주저앉아 있었어요. 괴기는 사라졌지만 뭔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다, 하늘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해. 오춘자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뿌리요? 괴기를 만들어낸 진짜 원인 말이야.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또 다른 괴기가 생겨날 수 있어.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희 집사였어요. 기자님, 방송 봤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이상하게도 팔목에 자국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기억해냈어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뭘 기억하셨는데요? 그날 밤, 화재가 나기 전에 김철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라.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가 다 해결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화재가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요? 네, 그날 밤 구호 작업할 때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계속 켜놨었는데 하늘과 오춘자는 즉시 김영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영희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15년 동안 숨겨뒀어요. 들을 용기가 없어서. 테이프를 재생하자 먼저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였죠. 그런데 그 사이로 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 문이 안 열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절규가 테이프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봐, 문 열어주지 마. 계획대로 해야 해. 하지만 사람들이 닥쳐. 보험금 받으려면 완전히 타버려야 한다고.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있는데. 정민아, 네가 신문사 부장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이 일만 덮어주면 조합에서 니를 밀어줄 거야.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이라는 이름, 그건 하늘의 부장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부장님이. 테이프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닥쳐. 이미 시작됐어.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 순간 더 큰 폭발음이 들리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엄마, 뜨거워. 너무 뜨거워. 도와줘. 누구든 도와줘. 하늘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사님, 정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철수의 아들이에요.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하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장이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괴기가 생긴 이유인가요? 그렇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원한이 이렇게 깊었던 거야. 오춘자가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테이프 자체에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어. 그래서 괴기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악이 처벌받고 죽은 자들이 편히 쉴 수 있어.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부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하늘은 신문사에 출근해서 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늘 기자. 어서 와. 어제 방송 잘 봤어. 대단했더라. 정민 부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하늘은 테이프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테이프가 재생되자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녹음된 거예요. 부장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민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 기자,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이런 장난을. 부장님, 김철수가 부장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장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늘 기자,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이들까지. 나도 괴로웠어. 15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니를 그 취재에 보낸 거야. 네가 진실을 밝혀내길 바랐어. 내가 직접은 못하니까. 하늘은 부장의 고백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자수해야지. 더 이상 숨고 살 수는 없어. 그때 갑자기 부장실 문이 열리면서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민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는 왜 여기에? 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왔지. 김철수가 테이프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김영희 집사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김철수의 목소리에 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늘이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김철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 하하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의 눈동자가 다시금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기는 사라지지 않았어. 단지 옮겨갔을 뿐이야.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괴기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김철수에게 완전히 들어간 거였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이야. 김철수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하자 신문사 부장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고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어요. 정민아,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해야지. 김철수가 아들을 향해 검은 손을 뻗었습니다. 정민 부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네 아버지야. 그리고 그들이기도 하지.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15년 전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김철수를 통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하늘은 급히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괴기가 김철수에게 완전히 들어갔어요. 뭐라고?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어디 있냐? 신문사 부장실이에요. 절대 그 자리 떠나지 마라. 내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철수가 하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네가 우리를 세상에 드러냈지. 고마워. 이제 진짜 복수할 수 있어. 무슨 복수요? 이미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진실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해. 김철수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가 부장실 전체를 감쌌고 창문들이 저절로 닫히기 시작했어요. 도망가야 해요. 하늘이 정민 부장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창밖으로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완벽한 밤이구나. 핏비와 태풍. 이런 날엔 우리가 가장
강해져 김철수가 두 팔을 벌리자 부장실 벽에서 다시 검은 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고 더 생생했어요. 정민아, 기억나니? 네가 문을 잠갔던 그 순간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 검은 손들이 정민 부장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부장은 책상 뒤에 숨으려 했지만 손들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도 살고 싶었어. 우리도 꿈이 있었어. 특히 아이들은. 김철수의 입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왜 우리를 버렸어?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 하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지. 김철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얼굴이 겹쳐져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우리를 도와줬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요? 이미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해. 그 순간 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오춘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큰 보따리와 함께 더 많은 도구들을 가져왔어요. 하늘아, 저리 비켜. 오춘자는 곧바로 큰 북을 꺼내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 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철수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어요. 오춘자, 또 왔구나. 이번엔 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그래, 해보거라.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할머니는 여러 부적들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부적들이 김철수를 둘러싸며 원을 그렸어요. 이 부적의 힘으로 니들을 정화한다. 하지만 김철수 안의 괴기는 이번에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부적들이 하나씩 타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소용없어. 이제 우리는 완전체야. 니 따위 부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 김철수가 오춘자를 향해 검은 기운을 발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 기운에 맞은 벽이 녹아내렸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하늘이 할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정민 부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부장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를 데려가. 대신 다른 사람들은 놔둬. 김철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의 본래 의식이 잠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민아, 도망가.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어. 아버지, 빨리 도망가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괴기가 다시 김철수를 장악했습니다. 감동적이네. 하지만 늦었어. 이제 모두 함께 죽어야지. 창밖으로 번개가 더욱 강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춘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독대에서 가져온 특별한 항아리였어요. 하늘아,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다. 무슨 방법이에요? 내 목숨을 개가로 그놈들을 완전히 봉인하는 거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늘아. 이놈들을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오춘자가 항아리 뚜껑을 열려던 순간 하늘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무슨 방법이냐? 하늘은 핸드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 앱을 켰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해결해 볼게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15년 전 화재 사건의 진범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또 방송이냐? 이번엔 소용없을
거야. 아니에요. 이번엔 다릅니다. 하늘이 카메라를 김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안에는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댓글창에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미안해요. 우리가 외면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기억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철수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따뜻해지는 거야? 김철수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해. 오랜만에 따뜻해. 무서웠는데 이제 무섭지 않아. 고마워.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오춘자가 마지막 부적을 김철수에게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적이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이제 갈 수 있겠어.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겠어. 김철수의 몸에서 수십 개의 빛나는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고마워, 기자 아가씨. 진실을 밝혀줘서. 할머니도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그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어린 아이가 남았어요. 언니, 우리 잊지 마요. 가끔은 생각해주세요. 약속할게. 절대 잊지 않을게. 아이도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김철수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태풍도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는 여전히 추모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하늘은 병원에서 깨어난 김철수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괴기가 떠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기자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나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네, 모든 걸 다 털어놓겠어요. 김철수는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방화였고 주민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죠.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래서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김철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죠. 정민 부장도 함께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는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하늘 기자 고마워. 네 덕분에 15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 부장님, 앞으로 신문사는 네가 이끌어야 해. 진실을 밝히는 기자가 되거라. 사건이 공개된 후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재개발은 무기한 중단됐고 경찰과 언론에 의해 조합의 비리와 은폐 사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15년 전 화재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희 집사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팔목의 검은 자국이 사라진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분들에게 미안했거든요. 화재 현장 터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았어요. 할머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이제 그들은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오춘자가 추모비에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니는 이번 일로 많이 성장했구나. 어떻게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냈잖니.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해온 일이야. 하늘의 엄마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이제 네가 우리 집안의 빚을 갚았다. 무슨 빚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빚이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 빚. 엄마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 빚을 모두 갚아줬어.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로워졌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새로운 신문사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기사는 항상 진실을 추구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아가씨, 혼자 드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하늘이 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혼자 먹고 있어요. 하늘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고생이 많으시구먼.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해내시다니. 할아버지가 하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우리 같은 존재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억울한 일을 밝혀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산업재해로요. 그때도 회사에서 은폐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요. 아가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많거든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늘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 역할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포장마차 사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이번에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돌아보니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안녕? 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엄마가 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엄마한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른 분들 도와준 거 봤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하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언니가 도와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하늘은 포장마차 사장에게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하늘의 옆을 따라 걸었어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정하늘이야. 너는? 저는 민지예요. 정민지.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늘과 민지를 비추며 길을 밝혀주었어요. 언니, 저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언니가 다 도와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나는 이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길을 보는 사람이 된 거야. 민지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좋아요. 하늘은 이제 자신의 진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의 일과 함께 억울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였던 거죠. 밤하늘 아래 하늘과 민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